네, 오늘의 세 번째 텐트입니다. 래시포드 부상 결장. 어쩌면 4월 공식전 아웃일 수도. 정말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그렇다는 거죠. 대안은 마샬! 이 이야기입니다. 래시포드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가요? 한창 때보다 득점 페이스가 약간 떨어졌을 수 있음. 그래도 맨유의 공격은 여전히 래시포드 위주 의존. 심지어 중요할 때 한 건 해주는 선수도 결국은 래시포드라는 것을 많은 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브랜포드전이 끝나고 터너 감독이 이제 인터뷰도 했었죠. 우리 팀은 래시포드에 대한 공격의 의존도가 높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끝나고 그리고 에버튼전 경기 전 터너 감독의 인터뷰가 그때 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곧 이제 내일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세비야를 유로파리그에서 만나게 되는데 터너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래시포드가 에버튼전에서 사타구니 부상을 당했다. 한동안 경기를 뛸 수 없을 것이다. 언제 복귀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아직 정확하게 복귀 시점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 점은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 문분이 중요하죠. 한동안 경기를 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한동안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앞으로 맨유는 11일 동안 4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세비야, 노팅엄, 세비야, 브라이튼입니다. 세비야전은 유로파리그 8강이고요. 브라이튼전은 FA컵 준결승입니다. 웸블리에서 하죠. 이렇게 중요한 11일 동안의 일정에서 테너 감독이 직접 언급한 한동안 래시포드가 경기를 뛸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11일 동안 이렇게 4경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쩌면 래시포드가 이 경기들을 아예 뛰지 못하거나 혹시 도중에 돌아와서 뛰더라도 정상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래시포드의 이런 부상은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 그리고 하필 이 타이밍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세비야전에 대해서 테너 감독이 또 언급을 한 부분은 루크쇼도 결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쇼 역시도 공백은 꽤 큽니다. 왼쪽 공격에 있어서 루크쇼는 만능 왼쪽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단 세비야 1차전 쇼 래시포드 없이 해야 되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래시포드의 공백이 뼈아픈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랜포드전 그리고 에버튼전 2경기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미로 내리고 자비처 선수를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중미는 뭐 사실상의 3선 기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놀랐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미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했는데 장점을 정말 많이 보여줬습니다. 답답했던 3선 배급 문제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완전히 해결해줬고, 롱패스와 좌우 전환으로 팀의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에버튼전의 경우에는 에버튼이 라인을 올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바로 뒷공간으로 패스를 길게 찔러줘서 상대 뒷공간에 그대로 맨유가 공략을 해버리고, 상대가 내려앉는다? 그럼 그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에 있다가 공격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고, 그러면서 박스 안에서 상대를 타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보여줬죠. 특히 이제 이 경기들은 카세미로가 징계를 나오지 못했고, 에릭센도 에버튼전에 교체로 복귀하긴 했지만 2경기 다 에릭센 선수가 뭐 선발로 뛴 경기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으로 나와서 그 이전에 부진했던 맨유의 3선 문제를 씻어내는 활약을 보여줬다. 이게 중요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잘했을 때 가장 호응을 해준 동료가 래시포드였어요. 래시포드가 뛰어서 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브루노가 롱패스를 올려줄 때 래시포드가 호응을 해줬고, 볼을 래시포드가 만약에 못 받더라도 래시포드가 침투를 가져가면 상대 수비 라인이 래시포드를 의식해서 뒤쪽으로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래시포드에 따라서 밀리면서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자비처가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활동량 침투를 가져갑니다. 자비처는 분데스리가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뛰는 스타일로 또 이 팬분들에게 인상을 좀 남겼던 선수였는데, 자비처 선수가 이렇게 많이 뛰어주는데 공간까지 나온다? 그러면 장점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를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래시포드가 중심적으로 해준 부분이 많았다. 이제 카세미로가 징계에서 돌아오고요. 에릭센 선수도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 세비야전부터 뭐 리그 노팅엄전 그리고 이제 FA컵 브라이튼전까지 이제 아마 카세미로와 에릭센의 3선이 꾸려질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다시 공미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겠죠. 그런데 아까 보았죠?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만드는 것,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 중심에 있었던 선수들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래시포드입니다. 둘 다 지분이 상당했어요. 근데 래시포드가 최전방에 없으면 상대 뒷공간 공략이 미미해지면서 상대 수비를 눌러줄 선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수비 미드 사이 공간 창출도 어려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래시포드는 측면으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래시포드가 측면에 없으면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 선수가 부족해집니다. 자, 에버튼전 선발 산초랑 안토니였거든요. 이 에버튼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초랑 안토니 진짜 너무 활약이 미미했습니다. 일단 산초 좀 심각하고요. 안토니 가마차기만 여러 차례 시도했고 픽포드가 뭐 잘 막은 느낌도 있지만 패턴은 좀 단순하죠. 래시포드가 측면에라도 뛸 수 있어야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옵션을 그나마 래시포드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그 래시포드가 빠진다? 최전방에도 문제가 생기고 측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대안은 없는가? 일단 최전방에는 베오르스트랑 마샬이 있습니다. 자, 베오르스트 낭만이 있는 선수죠. 첫 골 들어갔을 때 저도 사실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카라바오컵 트로피 들고 본인 커리어에도 진짜 오랫동안 남을 만한 그 우승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되게 좋아했던 것들, 팬들이랑 소통하면서 좋아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근데 문제 베오르스트 그렇다고 잘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뛰는 거 외에는 사실 장점이 좀 부족해 보여요. 공중볼도 애매, 연계도 애매, 결정력 안 좋음, 이런 상황입니다. 임대인데 완전 영입은 조금 애매해 보여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측면은 누가 있느냐? 안토니, 산초, 파쿤도 펠레스트리, 엘랑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르나초는 지금 부상을 당했죠? 측면은 흔들 선수가 없습니다. 4월 말에 돌아온다는 소식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4월 말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세비야 8강, 그리고 노팅엄전, 그리고 FA컵 브라이튼, 이렇게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르나초 선수도 이 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죠. 가르나초의 부재 때문에 측면에서 상대를 흔들 선수가 부족합니다. 당장 위에 측면 구성 4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테나 감독이 준비했던 대안이 뭔가요? 최근엔 마샬을 그래서 교체 투입을 하죠. 톱으로 교체 투입을 시키고 그때 래시포드를 최전방이 아닌 측면으로 돌려서 후반 중반부터 변화를 주는 게 최근 경기들 계속 주요했었습니다. 측면 흔들 선수 산초, 안토니만 보다가 래시포드 측면 서면 혈이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조합 보다가 이 선수 하면 딱 보세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느낌이 달라져요. 그 효과를 이제 마샬을 투입시키면서 최근에 터나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후반부마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래시포드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도 센터 포워드, 래시포드가 볼 수 있는 최전방이나 측면 중 한 곳은 답답해질 공산이 큰 거죠. 래시포드가 이제 없기 때문에. 래시포드 있을 땐 마샬이랑 같이 뛰면서 해결. 근데 이제 그 래시포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샬 혼자서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맨유의 대안은 마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분우르를 측면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유력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 부패를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에서 주로 뛰는 선수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형적인 축자의 잘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패 측면 가도 준수하거든요. 하지만 본연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느낌은 아니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앙에서도 부패는 필요하다. 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어쨌든 좀 지켜보긴 해야 된다. 근데 아마 그래도 측면에서 누군가 좀 세울 거면 그래도 부패가 그나마 나을 수는 있어요. 산초, 안토니보다는 그나마 나을 수 있다. 근데 그것마저도 브루노가 거기서 전문 포지션을 뛰는 건 아니고, 또 뭔가 브루노의 장점을 요긴하게 쓰는 위치가 측면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죠. 결국 대안은 마샬입니다. 마샬 1월 14일 이후로 선발로 뛴 공식적 경기는 없습니다. 올 시즌 49경기 중에 ESPN 기사를 보니까 32경기나 부상으로 결장을 했대요.
최근 3경기는 그래도 교체 투입을 했습니다. 장점, 이 선수 굉장히 기술적인 선수예요. 터치 좋고 경합 이길 수 있고 드리블 잘하고 뱀 드리블 특히 잘하죠. 연계도 준수합니다. 저는 이 선수가 가진 공격수로서의 툴은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움직임과 적극성의 기복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일정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려있을 때, 일정이 쭉 이어질 때 마샬 선수가 주말 주중 경기를 연거퍼서 다 잘하는 경우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를 평가할 때 있어서 이 선수는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말 경기, 주중 경기를 다 잘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크게 없었고, 많은 팬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압박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박을 나가야 될 때 지쳐서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마샬은 선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체력 문제가 있을 공산이 크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샬의 단점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마샬이 잘하더라도 마샬이 없는 포지션, 마샬이 뭐 최전방으로 없는 포지션, 그러니까 마샬이 뭐 최전방으로 나온다면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 마샬이 측면으로 나온다면 최전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전방 베오르스트, 에메, 측면 산초, 안토니, 그나마 부페가 준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샬이 두 지역 중 한 지역을 딱 선택해서 나올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포지션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 다시 적어드리지만 11일 동안 이 4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측면 자원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산초 그냥 잘하자. 산초를 그냥 잘하자. 그냥 지금 뭘 해도 안 되거든요. 산초는 그냥 좀 잘해야 되고, 안토니 제트리 말고 다른 무기도 좀 찾자. 맨날 볼 잡으면 얘는 가마차기만 하고 있어요. 베오르스트 태도는 좋은데 골 좀 넣자. 결정력이 너무 안 좋죠? 베오르스트 경기 영향력도 조금은 변수가 있고, 측면 혹은 전방 자원들이 잘해줘야 한다. 그래야 래시포드의 부상에 대해서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대비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